그러면 두 번째 역할입니다. 요거 앞에 거랑 이어서 해볼 거예요. 자, 아이가 오늘 학원에서 늦게 왔어요. 학원 끝나고 친구랑 빤빤히 놀다가 2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물어봐야죠. 너 왜 늦었어?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냥 놀았어. 아니면은 몰라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물어볼 때는 물어보지 마세요. 이유를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넌 2시간 늦었는데 너 내일은 어떡할 거야? 이게 더 궁금하지 않아요? 왜 늦은지가 궁금하죠? 여러분 다 알아요. 친구랑 놀고 온 거.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근데 더 궁금한 건 뭐죠? 얘가 내일도 늦을 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떡할 거야? 이걸 물어보면 아이랑 안 싸웁니다. 근데 너 오늘 왜 늦었어? 몰라! 하고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왜는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정답을 말하면 결국 뭐죠? 내가 잘못한 점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말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점을 말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3가지 선택을 합니다. 싸우거나 회피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답하니까 싸우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이 아이가 내일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죠. 너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오늘 2시간 늦었거든? 내일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물어봐야죠. 내일 6시요. 알겠어. 내일 해? 내일도 또 늦었어요. 이제 혼내야 됩니다. 이건 혼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때 꼭 말씀드려요. 왜는 빼고 항상 무엇과 어떻게를 물어보라.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는 A, B 역할을 바꿔볼 거예요. 어차피 다 하겠지만, 네. 먼저 B가 학부모님 역할이고요. A는 엄마, 아빠 역할이에요. 그리고 B의 학생의 대사는 하나입니다. 엄마 오늘 좀 늦었어. 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까 대화는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랬구나. 오늘 늦었구나.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시작부터, 야, 너 왜 늦었어?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냐면, 자, 싸우자.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 다음 어떻게 말씀드렸죠? 내일 어떻게 할 건데? 내일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내일은 시간 약속 지킬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대화를 시작할 거예요. 항상 시작은 뭐죠? 그랬구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사는 엄마 오늘 좀 늦었어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셨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자녀와 대화할 때 절대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에요. 여러분 표정은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처럼 웃고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표정도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아이가 이거는 늦는 거에 관련된 건데요. 아이가 오늘 친구랑 싸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랬구나. 그래서 너 어떡할 거야? 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너 오늘 왜 싸웠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왜 싸운지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걔한테 사과해야지. 오늘 이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저절로 나와요.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몰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화를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지금 이 아이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이들은 기분 나쁘면 못해요. 그럼 언제 대화를 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을 때 대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금 이따 대화해. 하고 애 놔둬요. 놔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한 10분, 20분, 길면 한 2-3시간 지나가면 그때보다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때 가서 슬쩍 물어보는 거죠. 아까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때도 아직이야. 몰라. 그러면 또 다음에 대화하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계속 그 아이랑 같이 있을 거니까요. 내일도 같이 있고 모레도 같이 있고 글피도 같이 있을 거잖아요. 언젠간 대화가 됩니다. 오늘 그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였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와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가 해결을 못하는 일이니까. 자기 생각해도 장난이 아니니까.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별거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어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심각한 학교 폭력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꼭 계속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가 최고예요. 무엇을 할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정말 최고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거 항상 일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대화는 더욱더 쉽게 진행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자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부모예요. 저도 제 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싫어서 울던 아이입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가 아들이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사탕 한 개씩 줬어요. 용기 사탕이에요. 이거 없으면 애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 의자에 앉아서 10분 동안 그거 빨면서 울고 들어갔어요. 그거를 진짜 몇 년 동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도 근데 지금은 학교 가는 것을 잘 갑니다. 알아서 다 컸으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가요. 그 말은 뭐냐면 제 아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항상 믿어주세요. 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를 믿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제일 많이 믿어주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세상에 자기를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대화 실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은 뭘로 시작되죠?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격려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격려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똑같은 재민도 실습을 해볼까요? 여러분도 칭찬이 뭔지 아시나요? 칭찬이 뭐죠? 잘했어. 맞죠? 칭찬은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나왔던 책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하지 말고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칭찬이 이거예요. 잘했어.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빠한테 아빠 잘했어. 엄마한테 엄마 잘했어. 혹시 여기 국장님한테 국장님 잘했어요. 쉽지 않아요. 여기 계시던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 정말 잘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왜 이게 이상할까요? 잘했다는 건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잘했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아이가 빨리 들어왔어요. 땡땡아 잘했어가 아니라 오늘 빨리 들어왔구나. 이게 격려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땡땡이가 오늘 빨리 들어와서 엄마 기분이 좋아. 땡땡이 약속을 지켜줘서 엄마 기분이 좋아. 예를 들어 오늘 여기 계시던 국장님께서 여기서 아주 말씀을 정말 제가 볼 땐 너무 깔끔하고 부드럽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애매합니다. 그쵸?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국장님 말씀 덕분에 분위기가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칭찬은 결과에 대한 칭찬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격려는 그 아이가 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이가 게임을 딱 2시간만 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2시간 딱 껐어요. 땡땡아 잘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엄마와 했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 느낌이 어때요?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 아이가 오늘 학원 끝나고 바로 오기로 했거든요. 같이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애가 늦게 와요. 늦게 왔는데 그래도 뛰어왔어요. 그래서 엄마 오늘 학원에서 좀 너무 늦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오늘 학원 시간 사고 때문에 늦었는데도 학원 때문에 급했는데도 시간 맞춰 오려고 해서 너무 고마워. 고맙지 않아요? 네, 고맙다는 말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말고 그냥 격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배워갔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먹다 조절조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 말 들어줘서 고마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해서 고마워. 잘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알아서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 일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은 나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한테도 격려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국장님께 하신 그 말씀처럼요. 그쵸? 권위가 훨씬 높아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칭찬과 격려를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실습해 볼 거예요. 네, 지금부터 손가락을 펴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손바닥에 뇌가 있습니다. 왼손이 펴시고요. 여기를 가리켜 볼게요. 이 부분은 바로 뇌의 간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머리를 이렇게 뒤통수를 만지시다가 목뼈랑 딱 이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첩보 요원들이 탁 치면 탁 기절하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뇌간에는 여러분들의 3F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방어기제인데요. 방어기제는 사람마다 달라요. 방어기제 3개는 첫 번째, 싸우는 거. 두 번째, 회피하기. 마지막은 얼어붙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갔어요. 구글 지도에서는 분명히 여기를 가야 된대요. 근데 길을 딱 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긴 아니에요. 너무 어둡고요. 심지어 밤이라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와, 여길 지나간 순간 나는 왠지 위험할 것 같아요. 자,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동한다. 손 들어오십시오. 누구보다 빠르게 거기 돌파한다. 네, 두 번째, 나는 무조건 다른 길을 찾는다. 세 번째, 나는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본 후에 상황 보고 움직인다. 손 들어오십시오. 이게 바로 방어기제예요. 첫 번째, 돌파. 파이트입니다. 전 돌파했어요. 야, 우리는 지금부터 숨까지 참고 돌파한다. 저 짧은 길을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파했어요. 아들, 아내 손잡고. 네, 두 번째, 난 돌아간다. 회피해요. 플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프리즈. 얼어붙기는 우선 서서 보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나? 상황이 어떤가?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방어기제가 들어있어요. 자, 요걸 접어보십시오. 여기에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중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덮어보세요. 이게 바로 뇌예요. 제일 위에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 화가 난다고 내 방어기제, 전 파이트거든요. 화가 난다고 싸우나요? 화가 난다고 회피하나요? 아니죠. 저희는 이성을 가지고 감정과 방어기제를 조절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뚜껑이 뻥 하고 열립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화나는 걸 보면 나도 화가 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 자녀가 기분이 안 좋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이거 뚜껑을 닫아야 될까요? 부모입니다. 아이가 먼저 닫을 확률은 0%예요. 걔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부모가 화난 모습을 보잖아요. 자녀도 화가 납니다.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저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감정의 조절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자녀가 오늘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기분이 어떤가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하죠? 화를 냈어요. 너 오늘 약속 안 지키는 거야! 화를 냈는데 혹시 문제 해결이 되나요? 화를 내서 문제 해결되었으면 벌써 이전적인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화를 내서 해결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죠? 요겁니다. 내일도 약속 안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죠? 그 아이가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까요? 이게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을 조절은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내가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아들이, 딸이 약속을 어겼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죠? 네. 그럼 어떤 감정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숙제를 시켜야 되니까 불안감이에요. 불안감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숙제를 하도록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안 하거든요. 그럼 화낸다고 합니까? 더 안 할 거예요. 차라리 화 안 내고 시키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언젠가 하는데 화내면 진짜 안 해요. 그리고
아이가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아침밥 먹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안 먹고 간 거예요. 그럼 내일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목표는 뭐죠? 아침밥을 먹는 거죠. 그럼 내 감정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편안함. 이 아이가 먹을 수 있을 거란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오늘 먹고 가야 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야, 어제도 안 먹고 갔는데 오늘도 안 먹고 가면 어떡해? 바로 집을 나갈 겁니다. 꽝 하고 나갈 거예요, 아이는. 기분 나쁘니까. 내일도 안 먹을 거예요. 모레도 안 먹을 거고. 왜? 기분 나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을 내가 선택해서 그 아이가 먹도록 얘기를 하면 먹을 거예요. 언젠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면 어떻게든 다음 스텝이 있어요. 싸우는 순간 다음 스텝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계속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내랑도 자주 싸우거든요. 그럼 자주 싸우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감정 조절학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연습하시다 보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자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제 아들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 아들은 이름이 신유준입니다. 유준이를 가상으로 데리고 와서요. 얘한테 제가 한번 잔소리를 해볼게요. 제 아들은 실제로 이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준아, 아빠 얘기했잖아. 다른 친구들이랑 또 잘 놀고 가면 좀 친구들이랑 좀 놀려고 좀 해봐. 왜 맨날 저기 구석 가서 혼자 있냐. 얘기했잖아.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가서 좀 말도 좀 걸고 그래야지 같이 놀 수 있지. 너 혼자 놀면 아빠 너무 힘들잖아. 자, 저는 제 아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어놨을까요? 바로 알죠.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은 아이를 낙인을 찍어놨어요. 얘는 서툴어. 얘는 반항적이야. 얘는 뭘 잘 못해. 그리고 항상 그대로 표현할 거예요. 뭘로? 표정으로. 말투로. 저도 말하지 않아도 아셨잖아요. 저는 실제로 제 아들을 수줍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숫기가 없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진짜 다른 사람 많으면 제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거 다 받으셨나요? 학습지 이미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짧은 단어로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친절한 부모가 되고 싶고 저는 사실 재미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웃긴 부모. 저 웃기는 거 되게 웃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저는 재미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제일 밑에 재미라고 적으시면 돼요. 제일 밑에 칸에다가.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왼쪽은 말과 오른쪽은 행동이죠. 어떻게 말하면 재미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개씩만 적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실제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말은 꼭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재미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유준아 같이 하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같이 하자. 같이 해야지 재밌으니까. 그런 걸 적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행동은 이겁니다. 아들이 같이 하자고 할 때 함께 하기. 저는 아들은 외동이다 보니까 저랑 맨날 같이 하자 그러거든요. 바빠요.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일수록 좀 미안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왼쪽에는 말 3개, 구체적인 말 3개, 오른쪽은 구체적인 행동 3개를 적어볼게요. 다 적으신 분들은 위에 보면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4개에다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이와의 관계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아이와 신뢰를 얻을 것 같아요. 그 신뢰. 아이와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소통. 그리고 아이와 더 친해질 것 같아요. 그럼 친해지기. 이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는 공헌하기 활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3일 만에 안 하게 됩니다. 작심 3일이잖아요. 내가 해야지 하고 요거를 벽에다 붙여놔요. 7일이에요. 내가 해야지 하고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종이를 적어서 매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한 달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물질화 시키세요. 정보를 물질화한다. 물질화 시키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6개인지 아시나요? 일요일은 쉬어야 되니까요. 그 6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개씩 하시는 겁니다. 월요일에 예를 들어 같이 놀자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같이 하자. 여러분들 6개죠? 어떤 걸 월요일에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돼요.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활동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저희 짝을 다시 만날 거예요. 짝에게 요거를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서로에게 난 이런 부모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짝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저희 이거 진짜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은 앞에 있던 이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 말고 뒤쪽에 1번부터 5번까지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이 철학자의 철학을 기반으로 안내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2가지 명제입니다. 친절하고 단호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친절한 건 감정에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를 배운 겁니다. 항상 받아주세요. 걔가 틀려도 받아주세요.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정하기 전에 연결이 되어라. 너 틀렸어 말하려면은 우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그 조언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너 틀렸으니까 고쳐. 못 고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보자마자 너 표정이 왜 그래? 기분이 어때요? 와,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대화를 한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났더니 오늘 좀 표정이 왜 그래? 그럼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죠? 아, 내가 고민이 있나? 전혀 느낌이 자기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이 시작되잖아요. 왜 이 말과 행동을 정했냐? 이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연결. 항상 연결을 어떻게 할지, 아이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 고민하십시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랬구나요. 항상 그랬구나. 근데 더 그랬구나보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빠, 오늘 엄마한테 이렇게 혼났어. 그럼 그랬구나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혼났구나. 이게 2단계예요. 앞에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뒤에 구나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학에서 뭐라 부르냐? 구나법이라 부릅니다. 구나로 끝나는 법이에요. 그러면 3단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단계까지 갔으니까. 3단계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3단계는 바로 이 말을 하면서 표정과 말투로 눈을 끄덕여주는 겁니다. 항상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표정이에요. 예를 들어 그랬구나 하는데 표정이 그랬어. 엄마 아빠한테 혼났구나. 어떤 느낌이죠? 무시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표정과 말투. 오늘 엄마한테 여기서 혼났어. 어떻죠? 듣는 순간 아마 이 어린아이들이라면 마음이 바로 녹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신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아,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줬어. 그럼 이제 대화를 해야죠. 1단계는 그랬구나. 2단계는 앞에 것을 듣고 군화로 바꿔주시고요. 3단계는 표정만 바꿔주셔도 훨씬 대화가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수정해야겠죠. 네, 수정하면 됩니다. 그걸 여기다 적어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수정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알아서 지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아이들은? 항상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어떡할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계속 어떻게만 물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엄마 몰라. 당황하실 거예요. 못 배웠거든요. 안 배웠잖아요. 몰라 하는 순간 드디어 이제 마음속에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 이제 내가 가르쳐줄 때가 되었구나. 모르면 가르쳐야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엄마라면, 아빠라면 이렇게 할 거야. 한번 해봐. 그리고 아이가 다음날 했더니 괜찮대요. 좋아. 그럴 때 이렇게 말해줘. 격려해야죠. 아빠가 말한 대로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훨씬 기분 좋아졌지? 하고 끝났는데 다음날 봤더니 틀렸대요. 아빠 그게 안 돼.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둘이 대화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자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학교 생활 대신 할 수 없고요. 그 아이 친구를 내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어요. 어린이집 때는 돼요. 2학년만 넘어가도 그 친구 못 만들어줍니다. 애가 좋아하는 친구는 전혀 다른 친구일 거예요. 안 돼요. 그럴 거면은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요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요거 못 들고 다녀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말과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항상 성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책을 2권 추천해드려요. 첫 번째 책은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미움받을 용기인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불완전할 용기예요. 불완전할 용기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팔려요. 진짜 스테디셀러입니다. 얘가 아들러 철학을 가장 제가 볼 땐 편안하고 부드럽게 표현해놨어요. 특히 거기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이걸 항상 질문해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항상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이걸 추천해드려요. 책임은 삶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이 책이 책임은 삶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이게 바로 이 책이랑 이 활동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 책은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자의 철학을 좀 이렇게 재밌게 적은 거거든요. 전 이 책을 보고 너무나 감명 깊었던 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성과를 얻을지에만 관심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면 행동과 성과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반복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2개 책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정말 안 읽거든요. 근데 이 2개 책을 읽고서 진짜 재밌게 많은 부분들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용들을 배웠어요. 사실 저도 지금도 아들이랑 싸웁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저도 배우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배웠는데 내일부터 나는 바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른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변할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 사람은 죽을 때가 돼야 변해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커야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오늘 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변화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결정했어요. 이건 언제든지 변할 거예요. 이것도 언제든지 변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오늘 일부러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나무 뿌리처럼 튼튼한 나의 존재 방식이 있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을 꼭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자녀들과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항상 강의 마지막에 요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나태주라는 시인님이 지으신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과연 저희는 자녀를 자세히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자녀를 자세히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8시 반에 들어와요. 그러면 10시면 자야 돼요. 11시면 아직. 그럼 1시간, 2시간 하루에 같이 있어요, 거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도 얘는 바쁘고. 오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본다는 거는 C가 아닙니다. Watch예요. 저희가 정말로 자세히 집중해서 자녀를 보고 있을까요? 정말로 오랫동안 집중해서 자녀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끝났을 거예요. 아이들은 표정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오면 항상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해도. 오늘 하루 괜찮았어?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학교 갔던 저에게 꼭 물어봤어요. 오늘 학교 괜찮았어? 그럼 저는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물어보셨어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저는 성향도 원래 그 좋아하는 성향이고. 근데 아이들 성향일 때 대답 안 합니다. 그래도 물어보세요. 언젠간 갑자기 엄마 하는 순간 하시면 돼요. 일이 생겼구나. 그럼 이제 뭐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랑 얘기할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말은 못해요. 평상시에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학교 괜찮았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은 괜찮게 잘 말하는 애들은 오자마자 이미 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대화 끝나면 어차피 그다음부터는 자신이 서 살아갈 테니까 5분만 대화하셔도 되고요. 짧으면 2분 대화하셔도 돼요. 하다 보면 습관이 되실 거고요. 나중에는 그 아이와의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항상 이렇게 여쭤보시면 돼요. 오늘 표정이 왜 그래? 가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왜가 아니라 what을 물어보면 돼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은 오늘 학교에서 괜찮았어? 그냥 감정을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럼 애가 괜찮았어? 끝.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애가 괜찮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애가 하면은 이제 안 쳐야 돼요. 문제 생긴 거예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이들이 그냥 무심하게 괜찮았어. 진짜 괜찮은 거야 이거. 저 같은 그러니까 무뚝뚝한 남자애들은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매일매일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날 하면 안 쳐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대화법이에요. 매일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요. 매일 똑같은 대답이 나왔다? 일관성이에요. 근데 대답이 달라졌어요? 걔 안 쳐야 돼요. 그날 문제 생긴 거예요. 고민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엄마 괜찮아 하는데 갑자기 하면 널로 와서 앉아.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질문을 해라. 항상 질문하십시오. What and how 질문법으로.